저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2회간의 본편은 김 팀장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야, 베스트셀러 작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한 5분 정도 기다리신 것 같다고. 그래도 6명. 6명. 네, 200.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되네요. 네. 한 분은 식당에서 만나셨었고 예전에. 그래서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막 컬투 하는 것처럼. 나가 있어. 우리 김 팀장님이 R을 제대로 팔아보겠다. 우리 지난번에 저희 그 분석도구 대회 했을 때 원래 박 박사님이 R을 좀 팔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판다고 파는 거냐? 내가 팔아보겠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가제는 R이 뭔가요? R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먹는 건가요?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유사품으로는 파이썬이 뭔가요? 스타크래프트 맵인가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어쨌든 네네. R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이게 공식 주제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과제로 우리 김 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그래서 오늘 김 팀장님은 상편에 이제 본 내용을 R의 특징 그리고 R이 왜 강력한지 장점 위주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우리가 이 다음 회차 때는 하편으로서 R이 갖고 있는 그래도 한계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R에 대한 한계 그리고 R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이제 박 박사님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드릴 거고 빨리 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나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 팀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R이 무엇인가 하면 데이터 분석 도구예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인 거죠.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데이터 분석 도구가 이제 크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데이터 분석 도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가 마찬가지인 건데 하나는 GUI 방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싶으면 마우스로 클릭하면 동작하는 그런 것들이요. 사실 뭐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툴들은 이렇게 GUI 방식으로 되어 있죠. 또 한 가지 방식은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혹은 신텍스 방식.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 뭐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려면 직접 명령어를 타이핑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프로그램이 인식을 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면 R은 이제 후자, 두 번째 방식인 겁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려면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동작시켜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떠올려보면 뭐 엑셀이나 뭐 SPSS 같은 학교에서 많이 쓰는 툴들은 주로 GUI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R이나 뭐 파이썬이나 사스와 같은 툴들은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사람들한테 생소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죠. 일단 공짜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측면이기도 하고 계속 사용자가 늘어가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해 가는 것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특징입니다. 그럼 실제로 스크립트 언어 중에 오픈소스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면 사스 같은 툴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지만 상용 툴인 거죠. 사스도 GUI 방식이 아니라 스크립트 방식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밍 방식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료인지 무료인지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GUI 방식의 툴 중에서도 오픈소스 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큰 강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계 모형들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R이 다른 사람들한테 최초에 각광을 받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프를 굉장히 쉽게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분석 업무를 하면 분석 작업은 데이터 분석 툴을 쓰고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은 별도의 시각화 툴을 썼었거든요. 엑셀? 엑셀로 뭐 하기도 하고 저는 PPT를 더 많이 쓰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SPSS나 SAS로 분석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은 PPT로 하거나 아니면 뭐 디자이너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쓴다거나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R을 이용하면 그런 별도의 툴을 쓰지 않고도 고품질의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왜 R이에요? 알파벳 R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려 보면은 처음에 만든 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의 통계학과 교수들이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두 교수님의 이름이 로스 이아카, 그 다음에 로버트 젠틀맨 이렇게 두 분인데 요분 맨 앞에 R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그래서 R이에요. 그래서 R이에요. 데이터 올릭 4나 뭐 R이나 장명이 뭐 되게 심심한 이름을 가지고 날로 드셨다. 근데 원래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한번 대전을 펼쳤잖아요. 부속 도구끼리 싸울 때 박 박사가 잠깐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벨 연구소에서 만든 S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용 언어가 있었어요. 그 언어에 기반해 가지고 조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처음에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과 교수들이 학생들 통계학 가르치려고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오픈 소스는 아니었대요. 저도 그래요? 이번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93년도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이때는 그냥 바이너리 버전이었어요.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만 있게 되어 있고 소스까지 풀어준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설득을 했나 봐요. 그거 그냥 풀어라. 네, 소스까지 풀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확장되니까 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95년도에 소스 코드를 이제 오픈하면서 GNU 라이센스를 달고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욕심도 났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돈 것 꽤 벌 수 같은데. 있을 것 같은 강력한 도구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마도 처음에 이분들이 판매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용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그래도 마음을 크게 먹을 수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FTP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자기네가 관리한 서버에서 다운받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오픈소스로 풀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다가 뭐 버그가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버그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이 교수님들이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코드를 개선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개별적으로 메일을 받아서 처리해줄 게 아니라 유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는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신청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버전을 업데이트했다는 걸 메일로 쏘는 겁니다. 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95년 이때쯤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메일도 신기했을 때니까. 그렇죠. 95년이면 PC통신 한창 많이 쓰고 할 때죠. 그렇죠. 전화로 했던 인터넷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아요. 편지로 안 보낸 게 이 없대요. 메일 개념이란 걸 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저도 메일이라는 개념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몰랐겠네요. 그렇죠.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95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 뭐 5학년 그쯤이죠. 뭐 이렇게. 예. 이제 막 PC통신이라는 게 있다더라는 얘기를 들을 때쯤이었을 그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그 메일링 리스트가 지금 이제 게시판의 형태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메일링 리스트에 있었던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글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을 하셨는데 이걸로도 이제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메일을 그때마다 쏠 수도 없고 뭐 검색할 수도 없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정보를 웹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든 검색해서 볼 수 있게끔 사이트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러 사이트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러 사이트라는 건 똑같은 내용인데 서버를 여러 국가에다가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분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빠르게 볼 수 있게끔. 그럼 그 회선의 장점을 얻을 수 있겠네요. 각 국가에 마련된 그 서버를 통해서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트래픽이 한 곳에 몰리지 않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빨리 다운로드를 자연스럽게 분배될 수 그렇죠. 있도록. 지금도 이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국가별로 굉장히 많은 미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서버로 들어가면 다른 데로 들어갔을 때보다는 조금 빨리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우리나라가 되는 뭐 거죠. 서울대 서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몇 군데 있어요. 네. 대부분 대학교에서 만든 서버들이 있고 이거는 지금 제가 어저께 찾아봤을 때는 6개의 서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 학교가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은 교육용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통계학과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기능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코드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때 C로 짜죠. C로 짜기도 하고 자바로 짜기도 하고 근데 베이스는 C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R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어쨌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해야 되는 거네요. 기본으로는 R 완전 코어까지를 건드리려고 하면 C를 당연히 쓰셔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R을 이용한 패키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또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R을 이용해서 기능을 개선해가지고 이걸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를 몰라도 R을 쓸 수만 있으면 계속 기능을 추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자기를 거죠. 업데이트하는 거네. R을 이용해서 R을 업데이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레고를 가지고 있는데 레고로 레고 막 업데이트하고. 레고로 상상력에 한계가 오고 있어. 상상력에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옛날 터미네이터가 자기 수리하는 거 너무 멋있죠. 네. 이거 편집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왜냐하면 이게 통계학과뿐만이 아니라 대학
통계학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대학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산업계가 있는데 통계학과에서 만든 분석 방법 말고 우리 데이터에 적합한 우리만의 분석 방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R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또 사용하게 되고 이런 이제 문화가 계속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그런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뭐 우리만 사용하게 되는 통계 분석 방법 이런 게 예를 추상적이라, 들면은 네네. 예를 들면은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해요. 네. 그러면 문장에서 동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구문을 쪼개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런 구문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언어학 전공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통계학에서도 물론 도메인이 다루겠지만 언어학이, 그렇죠. 네. 그러면 통계학과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언어학과에서는 이 분석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언어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전공에 있는 사람들도 이 패키지만 다운로드하면 바로 형태소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패키지가 생겼다는 거를 어딘가에 공유가 되는 건가요? 그런 정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패키지들을 업데이트를 하면 이 크랜이라고 하는 공식 서버가 있어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등재가 된 것들은 사람들이 어떤 게 등재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리스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하겠네요. 지금 뒤에 가면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이런 패키지가 한 14,00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패키지 하나당 함수가 뭐 몇십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수만 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전공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이거를 다 알고 다 쓰지는 않고 각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죠. 저기서 잠깐 끼어들면 R블로거스라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R블로거스. R블로거스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R뉴스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이 패키지가 이렇게 버전업 됐습니다. R블로거스 아마 R 쪽 공부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피드 RSS로 받으실 텐데, 저도 이걸 통해서 요즘에 새로운 패키지 나왔는데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R을 공부하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KURG 맞죠? KRUG. 죄송합니다. KRUG 한국 같은 사용자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또 한국인 분들끼리는. 일단은 R블로거스는 뭐냐면은 아카이빙하는 블로그인데, 그러니까 R과 관련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블로그가 전 세계에 굉장히 산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이거를 한데 모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좋은 컨텐츠가 올라오면 다른 데 올라왔던 게 여기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게 다 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보면 전 세계에서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쓰고 있고 이걸 이용한 새로운 분석거리는 뭐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계속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잘 봐도 전 세계에서 분석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구나, 어떻게 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공부할 수가 있죠. R블로거스. 네, R블로거스. 이거 나중에 소개해 주셔도 좋겠네요. 네네. 네, 이런 이제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려봤고, 이 내용은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R을 개발한 로스 야카라고 하는 교수님, 지금도 오클랜드 대학교에 계세요. 통계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쓰신 글에 있는 일부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R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글을 직접 쓰셨거든요. 그 내용 일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